자, 이번 시간은 로트 통합각 페이지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 우선은 자, 물질의 전기적 성질. 주로 뭐 이제 반도체다라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봐야 될 게 배울 내용을 정리하자면 뭐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뭐 전류가 잘 흐르냐 흐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전기적 성질을 활용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그치? 반도체. 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됐습니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또 나오네. 그치?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내용에 대한 내용이냐면 자,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 있네. 그죠? 그래서 원자 구조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핵이라는 놈이 존재하는데 이 핵 속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 입자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걸 양성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전하를 띠고 있지 않는 입자가 존재하는데 요 입자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성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핵 주위를 양성자의 수만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인 뭐가 전자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핵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누구야? 양성자와 중성자잖아. 그죠? 그래서 이 핵 같은 경우는 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없기 때문에 얘는 무슨 전하를 띱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플러스 전하. 그 다음에 전자는 무슨 전하를 띱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핵의 플러스 전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원자의 구조야. 그치? 너무나 많이 반복했던 내용이고 이제 눈 감고 확 읊어지겠지. 그지? 원자 구조. 그래서 왼쪽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또 다시 한번 뭐 읊어보자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원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그죠? 원자핵과 음전하를 띠는 전자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뭘 배웠습니까? 이제 양성자, 중성자도 쪼갰잖아. 그지?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갰을 때 이제 쿼크라는 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쿼크라고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쿼크를 양성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니? 업쿼크, 다운 쿼크, UUD, 그치? UUD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성자는 어떻게 해? 중성자는 UDD 요런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지? 다 까먹은 사람들은 다시 책 펴서 요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원자 같은 경우는 뭐 전기적으로 어떻다. 그치?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다. 이온이 아닌 이상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오는 용어가 나옵니다. 뭐 그렇게 새롭지도 않지. 그지? 자유전자라는 거야. 그지? 자유전자라는 거는 원자에 속박되어 있던, 그러니까 왜 원자에 전자가 속박되어 있냐면 원자 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했고, 그지?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정전기적인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인력에 의해서 이 전자가 원자 핵 주위에 머물러 있잖아. 그죠? 그런데 굉장히 큰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 전자가 핵에서 멀어져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원자 속박에서 벗어나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입자가 전자입니다. 전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전기적 성질을 공부할 때 전자라는 걸 배우냐면 항상 이 전류가, 그치? 전류가 흐른다라는 의미는 누가 이동한다는 얘기야?
전자가 이동을 해도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전하를 띤 입자인 이온이 이동을 해도 뭐야?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전기적 성질에서는 이제 전하 나르게다라고도 얘기하지, 그지? 전자 이동 유무나 이온 이동 유무가 생기게 되면 뭐가 흐르게 됩니까?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물리법칙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작용-반작용이라는 상호작용이라는 힘이 나와. 그죠? 그러면 요것도 미리 좀 알아둡시다. 나중에 물리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데, 뉴턴의 운동 제3법칙에 대한 내용이야.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한 내용이, 이게 뭐냐면, 뭐, A가 B를 당기는 힘이 작용하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누가 B가 또 A를 어떻게 한다?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 그럼 이 둘의 관계는 A가 B를, B가 A를. 자, 그러면 우리 국어학적으로 A가 주어, B가 목적어잖아. 그지? 목적어. 근데 목적어가 뭐로 바뀌어? 주어. 그 다음에 주어가 뭐로 바뀌어? 목적어로 바뀌는 이 관계에 있는 이 두 힘 있잖아. 그지? F1, F2. 요 두 힘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니? 상호작용하는 힘 또는 작용-반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들의 질량이 달라도 항상 어떤 규칙이 있냐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라는 게 중요하지. 그지? 그래서 뭐 내가 내 손바닥으로 예를 들면 A라는 친구의 볼따구를 때렸어. 그지? 그럼 맞은 사람은 억울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상대방의 볼따구가 내 손을 그대로 땅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원자핵에서 떨어져 나온 이 놈을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얘를 자유전자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이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 뭐가 잘 흐른다는 얘기야? 전류를 잘 흐르게 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뭐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 흐르지 않게 하는 물질, 그 다음에 어중간한 물질, 그런 세 가지들을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진 않아. 그냥 기술 과정의 기술 파트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반복되는 내용이야. 전자가 전기력에 의해 원자에 속박되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상태. 그지?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의미는 원자 핵의 전하량만큼 전자가 어떻게 돼? 핵에 붙들려 있는 게 중성 상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자 핵은 양성자 때문에 양의 전하를 띠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데 얘의 총량과 얘의 총량은 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김에 요 개념도 다시 복습을 한번 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온이다라는 정의가 뭡니까? 원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여기에 붙어있는 전자를 어떻게 한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얻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무슨 전하를 띈다고 그랬어?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런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다? 음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지? 그러면 이온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전자들의 이동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럼 뭐가 흘러?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면요 자유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유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물질 내 자유전자의 이동에 따라서 물질의 전기적인 성질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전자들이 떨어져 나오잖아. 원자핵에서. 그럼 뭐가 잘 흐른다? 전류가 잘 흐른다 라는 내용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1번에 보면 원자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자유전자. 뭐 서로 다른 물질 간에 마찰을 하게 되면 자유전자가 많이 생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금속결합과 같은 화학결합에서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가 자유전자가 된다. 그래서 뭐 철이나 구리 이런 금속들은 뭐가 잘 흘러요?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지? 여기까지도 이제 또 쉬워요. 자, 우리가 그러면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물질을 분류해, 그지? 전류가 잘 흐르냐? 흐르지 않냐? 그 다음에 특정한 조건에서 전류가 잘 흐르냐? 그래서 물질은 물질 내의 뭐의 이동에 따라서 자유전자의 이동에 따라서 자, 도체, 부도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절연체. 그 다음에 특정한 조건,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전류가 흐르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반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또 우리가 전류의 흐름을 얘기할 때 이 전류라는 흐름은 어디에서 어디야?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전자라는 친구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들, 전기 전도도, 뭐 전기 전도도. 그러면 전기 전도도는 정도야. 어떤 정도입니까? 전류가 잘 흐르냐 흐르지 않냐, 그지?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크다는 얘기는 전기 전도도가 크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전류가 잘 어떻게 된다? 흐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류를 흐르게 하는 입자가, 그지? 자유전자와 이온의 양이야, 그지? 그러면 물질마다 전류가 잘 흘러도 굉장히 잘 흐르는 놈이 있고 잘 흐르는 놈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 정도 차이는 누가 결정합니까? 자유전자가 얼만큼 발생이 되느냐 또는 이온의 발생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 전도도는 어디에서 또 배웠어? 이온 결합할 때, 그지? 공유 결합할 때. 이온 결합은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류가 잘 흐른다고 그랬지. 왜? 이온화가 많이 되니까 이온들이 많잖아, 그지? 그런데 공유 결합 물질들은 물에 녹더라도 전하를 띤 입자가 많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요것도 조심하세요. 전지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전지가 있을 때 전류는 극이 있잖아.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야, 그지? 그럼 항상 표현을 할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 알겠니? 알겠니? 항상 극이 있으면 그게 무슨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여기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들어가는 이 방향이 누구의 방향이야? 전류의 방향이고, 아니?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 쪽으로 들어가는 이 방향이 이게 뭐야? 전자이동 방향이야. 우리가 자기장을 이야기할 때도 N극과 S극이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 N극에서 나와서 S극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장의 방향이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그 자체 물질을 관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항상 플러스 극 쪽에서는 나오고 마이너스 극 쪽으로는 들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방향을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물질 내의 자유전자예요.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근데 절연체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어떻습니까? 낮다. 부도체, 그지? 부도체, 절연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유전자가 전압을 걸어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요 자유전자. 왜 이렇게 껍벅껍벅들 하십니까? 오랜만에 와서.
방학해서 이제 시간도 많잖아. 아직 방학 아닌데요 저희는. 이거 언제? 다시 월요일. 와, 진짜 지글지글하네. 자, 화이팅입니다. 대송 다 했고, 명덕 다 했고, 빵중오를 했고. 저희 학교만 남았어. 니네 학교 나쁘다, 그지? 그니까요. 현대중은 3주 전에. 아니, 그 대신 니네 2월이 길잖아, 2월. 아. 자, 한번 더 가야 되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는 특정 조건에 따라 자유전자가 생겨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전기전도성은 도체보다 낮고 부도체보다 높다. 그치? 요 틀을 기억해라. 도체, 부도체, 반도체. 도체, 부도체, 반도체. 도체, 부도체, 반도체. 됐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포인트. 자야겠다. 야, 너? 아 너무 잠아요 쌤. 그러면 일로 와, 싸대기 한 대 때려줄게. 아! 쌤, 저 때렸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이런 걸 생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한번 볼까요? 아, 그림이 좀 잘 돼 있어서 이 그림으로 좀 설명해 줄게. 봐. 원래 니네 또 이거 연습해 보자. 야, 규소 원점으로 몇 번? 14번. 이거 팍 나와야 돼. 인 몇 번? 예? 15번. 그러면 규소가 14번이라는 얘기는 전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4개야. 그지? 그러면 이걸로 연습하는 게 편해. 껍질 이론으로 가봅시다. 규소가 14번이면 K 껍질에는 최대로 몇 개 들어갈 수 있습니까? 2개. L 껍질에는 몇 개? 8개. 그럼 얘는 N 껍질까지 있지? N 껍질에 4개야. 그지? 얘는 껍질이 N까지 있다는 얘기는 얘는 몇 주기 원소라는 얘기야? 3주. 그렇지. 1주기, 2주기, 3주기 원소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4라는 이 숫자가 무슨 전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자가 전자야.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규소는 화학결합을 할 때 지가 전자를 몇 개 내나? 그치? 한 마리당 하나씩 내나. 그치?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규소에 요 색칠한 요 4개는 중심에 있는 지전자야. 그치? 그런데 문제는 자, 위에 있는 파란 규소가 전자 하나 내놨고, 여기에 있는 똥 규소가 하나 내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규소가 또 하나를 내놨고, 그치? 여기에 있는 규소가 또 하나를 이렇게 내놔서 항상 한 원자 주위에 2개 또는 8개가 꽉 채워져야지 안정한다고 그러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이 규소가 8개가 있어야 안정화 되는데, 그치? 자기 주위에 8군데의 방향이 있잖아, 그치? 그럼 거기에 붙는 규소들이 전자 하나씩들을 내놔서, 그치? 그러면, 각각의 전자 쌍들을 공유하잖아. 그래서 이거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선생님이 공유결합 1번, 2번, 3번, 요 틀 외우라고 그랬지? 1번 뭐였습니까? 1번 뭐가 떠올라? 뭐야? 그렇지. 비금속 원소 플러스 자, 비금속 원소의 이 결합이 공유결합이고요. 맞습니까? 네.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이 공유결합이고, 그 다음에 뭘 결합한다? 전자 쌍을 공유해서 결합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맞니? 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렇지. 전자를 한 쌍을 공유해서 단일 결합,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 결합, 세 쌍을 공유하면 삼중 결합이 있잖아, 그지? 그때 이제 몇 쌍을 공유하는지는 필요한 뭡니까? 양만큼 뭐를 내놓는다? 전자를 내어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지? 자, 그래서 규소 같은 경우는 필요한 양이 몇 개입니까? 4개야, 그지? 예, 원자과 전자가 4니까 4개가 필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지 주위에 4개를 내놓고 결합에 참여하는데, 문제는 짜증나게 지 주위에 다 규소야, 그지? 그럼 하나씩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공유결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소, 그치? 같은 규소만 가지고 이루어진 반도체를 우리가 순수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수 반도체. 순수에 나머지가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지 않다? 들어가 있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적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부도체에 가까워,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소를 주로 어디에서 얻냐면 모래에서 얻잖아. 모래의 주성분이 SiO2잖아, 그지? 이산화규소.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나올 때는 14종 원소야. 규소 밑에 누가 있냐면 Ge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얘도 원자과 전자가 4야. 저마늄이라는 친구야, 저마늄. 뭐 옛날 말로는 뭐라고 했니? 게르마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지? 게르마늄, 저마늄, 게르마늄. 그래서 뭐 게르마늄 팔찌, 게르마늄 목걸이, 그지? 건강에 좋다고 열나 샀었는데 요즘은 시들시들하지요. 뭐 몸에 좋다면 뭐야? 뭐 똥을 차더라도 막 그게 몸에 좋은 줄 안다니까, 그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 순수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있는 뭐가요? 전자들이 다 공유결합에 참여하기 때문에 물질 내의 자유전자가 매우 적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전기 전도성이 낮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공유결합 그림 잘 붙으셔요. 여보에 뭐 드럼 박자 맞추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이걸 잘 보세요. 뭘 잘 보냐면, 자, 순수 반도체에다가, 어이구, 내 몸이 끼네. 순수 반도체에다가 무엇을 첨가를 합니까? 불순물을 첨가해. 그치? 불순물을 첨가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도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피자 만들 때 토핑 얹잖아, 그지? 뭐 처음, 그치?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토핑. 그다음에 뭐 도핑 테스트는 또 아니야. 오줌 속에 그지? 마약 검사하는 거 그게 아니고 그냥 순수 반도체에 누구를 쫙 없애는 겁니까? 여기에 규소라는 놈을 하나 제거를 하고 여기에 뭐를 집어넣는 거니? 13족 원소나 또는 몇 족 원소야? 15족 원소를 규소 하나 빼고 집어넣는 이런 과정이 도핑이라고 얘기를 해,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반도체를 우리가 무슨 반도체라고 얘기하냐면 불순물 뭐라고 얘기하니? 반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 반도체는 P형이 있고 N형이 있는데 요거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3종 원소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13종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3개고 15종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15개야, 그지? 그러면 기본 15개란다. 5개입니다. 그러면 규소가 원래 자기 게 몇 개가 있었어? 4개가 있었잖아, 그지? 그럼 얘를 하나 빼내면 구멍이 4개가 생기는데 13종 원소는 전자가 3개잖아, 원자과 전자가. 3개를 메꾸면 하나가 부족해지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구멍이 생긴다는 얘기야. 이걸 뭐야? 양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공, 유식한 말로. 그 다음에 15종 원소를 도핑을 하게 되면 전자가 하나 남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생기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불순물 반도체를 표시할 때 이 양공이라는 표현을 썼어. 양공.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뭐 올해 내용이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각 학교의 스님들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지? 그러면 원학통합과학 내용들을 많이 빼놔서 조금 깊이 있게 알아둬야 됩니다. 생각보다 책에 없는 내용도 학교에서 진행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내신은 무조건 학교 수업을 절대적으로 잘 들어야 되고 수행평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거 놓치면 끝장이다. 왜냐면 1점, 2점, 3점 감점에 의해서 등급이 팍 깔릴 수 있어, 그지? 야, 1등급이 2등급 때가 정말 눈물 흘려야 돼. 니는 2등급 되면 서울 못해, 인서울. 인서울 조건은 이제 무조건 1등급이 돼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내신 체계가 변경이 됐어, 그지? 학교에서 이제 시험 치잖아. 그럼 1등급 못 들어가지? 1등급 내. 그럼 인서울은 다 떨어져. 지원을 해도. 그 마에 이제 치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는지 모르겠다, 얘네.
모짜만 먹어서 안달이야. 자, 그래서 이제 암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N형 영어로 English로 뭐야? 네거티브. 네거티브는 단어 뜻이 뭡니까? 부정적이죠. 오, 잘한다. 부정적인. 그러면 마이너스야, 알겠니? 마이너스. 여자가 좀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하면 뭐 또 성차별에 대해서 막 잡혀가지, 그지? 그래서 그런 표현은 안 하는 겁니다. 부정적. 그다음에 positive. 이건 긍정해잖아, 그지? 긍정적 영어 뜻으로 긍정적, 양해 이런 의미야, 그죠? 왜 이거 네거티브를 썼냐면 이런 반도체들도 결국은 작동이 되려면 전원장치에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무조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이 N형 반도체에는 무조건 무슨 극이 연결돼야 돼? 마이너스 극이 연결이 돼야지 뭐가 흐릅니까? 전류가 흐릅니다. P형 반도체에는 무슨 극에 연결돼야 돼? 플러스 극에 연결이 돼야지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15족 원소야, 그지? 도핑 재료 무조건 외워야 돼. 순수 반도체 원자과 전자가 5개인 15족 원소를 도핑해야 됩니다. 인, 비소, 안토민, 인디안, 인, 비소, 안티모니. 선생님 이런 예시들 외워야 됩니까? 네,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반도체는 물리학에도 나와. 고위 물리학 원 있지, 그지?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 인, 비소, 안티모니 15조 원소야. 근데 우리가 뭐 하나만 굳이 외워라 하면 인 원자번호 몇 번? 15번. 15번. 아, 14번은 규소였잖아. 13? 에? 13? 13은 알루미늄. 13일. 예,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 15족 원소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뭡니까? 자유전자가 하나 생기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13족 붕소 알루미늄 갈륨 붕알갈, 그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도핑을 하게 되면 뭐가 생성이 됩니까? 양공이다라는 이런 친구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잠깐 보자. 원자는 양의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과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자는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전기력. 그렇죠, 전기력. 그 다음에 도체, 부도체, 반도체. 그러면 물질 내에 자주전자가 매우 많이 존재한 도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부도체. 그 다음에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자유전자가 생겨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 반도체.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온도야. 그럼 너희들 TV나 가전제품 대부분 반도체 많잖아. 근데 걔를 작동시키려면 뭘 꼽아야 돼? 전류를 흐르게 해야 돼. 전원을 딱 꼽으면 일단은 뭐야? 온도가 높아지지. 그러면서 저항이 작아지면서 전류가 콸콸콸콸콸 잘 흐릅니다. 그 다음 반도체.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여서 전기 전도성을 높인 것을 불순물 반도체라고 얘기했지. 아까 순수 반도체 플러스 불순물은 불순물 반도체,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얘기했고, N형 반도체는 인비, 그치? 인비소와 같은 원자과 전자가 5개인 15종 원소를 도핑을 한 거야. 도핑이라는 표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13족 원소요, 그치? 붕소, 알루미늄, 그죠? 우리가 주기율표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붕소 원자번호 몇 번? 빨리 왜 안 나와? 몇 번? 5번. 뭐? 5번. 수회, 리베, 5번이래, 맞네. 잘했다. 5번이라고 그랬지? 진짜. 머뭇거리는 사람은 누구였어? 알루미늄은 몇 번? 몰라요. 아, 13번 내가 외우랬잖아. 뒤통수 한 대씩 맞으면 잘 외워지는데. 알겠습니까? 5, 13이야. 5, 13. 그 다음 물질 구분. 도체, 부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나요? 끊었다 할까? 네.